김성신 평론가님, 네. 제가 문제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시겠어요? 네. 이 네 분의 공통점을 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분은 뭐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닝 주니어? 네. 이분은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모델 같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배우시죠? 네. 우리나라? 예. 이 네 분의 공통점이 뭐 저는 사실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네. 팬들도 포기한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해요. 아, 그런가요? 네. 제 눈에는 잘 입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도 네.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은데 네. 이 스타들이 조금만 더 센스 있게 옷을 입어준다면 훨씬 더 잘 어울릴 텐데 이런 원성이 높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해결책에서는 이 패션 테러리스트라서 고민이라고 하시는 분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겠는데요. 허희 평론가께서 이제 사연을 읽어주시죠. 저는 옷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취미가 패션 잡지 보기와 옷 쇼핑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항상 옷 지적을 받습니다. 어떻게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 내가 하나 사줄까? 슬프게도 그날 입은 옷은 새 옷이었어요. 친구가 착각할 만한 게 제 옷장엔 비슷한 디자인의 남방, 길 있는 티셔츠, 또 청바지만 가득합니다. 제 눈에 멋져서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얼마 전 일이었어요. 오랜만에 잡힌 소개팅으로 한껏 멋을 부리고 나갔죠. 하지만 여자분은 소개팅 내내 말이 없었어요. 나중에 친구를 통해 이유를 듣고 그날 혼자 소주 2병을 마셨습니다. 아, 그 남자 완전 아저씨 스타일이더라. 진짜 별로야. 저 올해 25살입니다. 저는 그저 기시 있는 티셔츠가 멋있고 패션의 기본은 청바지라고 생각해서 신경 써서 입은 것 뿐이었는데 그게 패션 테러리스트로 보일 줄은 몰랐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패션 피플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두 분 평론가님 도와주십시오. 네. 이 주변에서 이른바 패션 테러리스트 이렇게 지칭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요. 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개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그런 그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사연 주신 분도 조금 과한 자신의 어떤 개성 이런 부분들을 추구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신 평론가님은 그럼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지식인의 옷장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자는 우선 이 책에서 패션에 대한 우리의 이른바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패션은 곧 사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패션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가장 매력적인 나를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뭔가 호감을 불러일으키게끔 만드는 그런 노력, 그것이 바로 패션의 본질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 패션은 사치일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매력을 어필하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인의 옷장이라는 책은 우리가 매일 보고 또 본인이 입고 또 지나치게 되는 그 여러 패션들에 대한 인문학적인 지식들 또 교양의 수준의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아주 간단한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은 곧 자신감이기 때문이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 자신감이 사람의 패션을 완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가 생각이 나요. 네. 스티브 잡스 하면 항상 청바지에 그 검은 터틀넥, 그게 자기만의 스타일을 사람들에게 패션으로 또 알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 누구도 스티브 잡스를 보고 옷을 못 입었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느냐. 그 사람은 자신만의 자신감을 통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시켰다. 그래서 오늘 사연을 주신 분께서도 이 지식인의 옷장이라는 책을 통해서 패션에 대한 이해, 또 지식 이런 것들을 구하시고 이것이 곧 패션에 대한 자신감. 그래서 결국 자신만의 향기, 자신만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성신 평론가님의 해결책이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패션을 접근한 책이라면 저는 좀 일상에서 우리가 패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을 준비했거든요. 바로 홍인혜 작가의
루나파크 옷걸이 통신이라는 책입니다. 아까 사연을 주신 분께서 패션 피플이 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패션 피플에 대해 저자인 홍인혜 작가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오늘 뭐 입지? 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옷과 이 옷은 어울릴까를 따져본 적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패션 피플이라고. 저는 이 말에 깊이 네.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꼭 뭐 TV에 나오고 잡지에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와야만 패션 피플인가? 그게 아니라 옷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또 우리의 스타일을 탐구하는 사람이라면 네. 전 전부 패션 피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연을 보내신 분께는 이런 말이 별로 도움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조언도 준비를 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권하고 싶은 챕터가 바로 7번째에 실려있는 네. 이런 옷은 소화 못해라는 장입니다. 소개팅 1화를 보니까요. 저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네. 자신이 좋아하는 옷과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즐겨 입으신다는 청바지만 해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책에도 청바지에 대한 얘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뭐 이를테면 색깔에 따라서 연청, 중청, 진청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미디 길이에 따라서 로우 라이즈, 또 하이 웨이스트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 뭐가 자기의 체형과 가장 잘 어울릴까를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중요한 건 옷 그 자체가 아니라 옷과 내가 어떤 조화를 만들어 나가냐일 테니까요. 정말 인문학적인 어떤 상상력, 또 예술가적인 창조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일이 패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은 패션 피플이 되고 싶은 패션 테러리스트님의 사연을 함께 우리가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이 2권의 책이 해결책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2권의 책 또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고민 주제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다음 주 고민 주제는 바로 효도입니다. 이 효도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효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저희 해결책 앞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TV 책방 북소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TBS 라디오 기분 좋은 일요일 조연아입니다 게시판을 통해 고민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한 분의 사연을 선정해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는 책, 해결책을 처방해드리는 동시에 선물로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해결책은 이번 주 일요일 라디오 기분 좋은 일요일 조연아입니다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